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가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토트넘의 경기로 시작됩니다. 노팅엄전 후반전 제역전 승리로 분위기가 달아오른 토트넘은 부상으로 신음하고 있는 뉴캐슬 원정길에 나섭니다. 최근 유럽의 주요 매체의 승부 예측을 보면 토트넘의 대승, 손흥민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전하면서 토트넘의 낙승을 전망해 왔었는데요. 이번 주 승부 예측은 조금 신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에게도 중요한 경기죠. 바로 10골 10개의 도움, 10-10 기록 사냥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도움 한 개만 추가하면 대기록의 주인공이 되는데 이 기록의 의미와 어떤 선수들이 이 기록을 달성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경기가 4월 13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열립니다. 영국 현지 시간으로는 낮 시간에 열리는 건데요. 이 경기를 시작으로 맨시티가 루턴타운과 황희찬이 아직 복귀하지 않은 울브스는 노팅엄 원정길에 나섭니다. 유럽클럽 대항전 출전을 노리는 맨유는 본머스 원정 경기를 일요일 새벽에 치르고 유로파리그에서 충격의 패배를 당한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도 관심인데요. 두 팀 모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데 두 팀 간 대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승점, 석점으로 4위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의 도움 기록일 텐데요. 이번 경기에서 도움 하나만 추가하면 10-10 기록을 달성하게 됩니다. 손흥민은 2019-20 시즌 11골 10개의 도움, 2021 시즌에는 17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10-10 고지에 올랐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위대한 선수들이 많았지만 세 시즌 이상 10-10 기록을 보유한 선수는 한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현역 선수 가운데는 리버풀의 살라가 유일하고 맨유의 웨인 루니가 5번을 기록하면서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 10-10 기록을 달성하면 프리미어리그 역사에서 이 기록을 3시즌 이상 기록한 6번째 선수가 되는데요. 얼마나 자랑스럽고 대단한 기록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웨인 루니가 5번, 에릭 칸토나, 프랭크 램파드, 살라가 4번, 드록바가 3번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한 이 위대한 선수들의 기록 경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겠죠. 네, 올 시즌 손흥민의 도움의 진가는 세부 기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올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수루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은 선수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탈리아 세리아에서 뛰고 있는 마티아스 사울레, 그리고 뉴캐슬의 브루노 기마랑이스 선수가 뒤에 있고요. 라이프치히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비 시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로드리고 데파울 선수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66.7%로 유럽 5대 리그 수루패스 성공률 탑5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타적인 플레이로 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또 많은 도움을 기록하는 어떻게 본다면 좀 특이한 선수인데요. 10-10 도움이 주는 의미, 10-10 기록이 갖고 있는 의미를 또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손흥민은 앞서 2019-20 시즌 11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 기록을 달성했고 2020-21 시즌에도 17골 10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년 연속 역사를 쓴 바 있습니다. 손흥민이 올 시즌도 이 기록을 쓰게 되면 데니스 베르캄프, 티에리 앙리 이 두 선수가 아스널에서 2번 기록했었는데요. 이 두 선수를 넘어서는 겁니다. 베르캄프, 티에리앙리는 레전드로 칭호받고 있고 전설로 일컬어지는 선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하마드 살라, 리버풀의 살라 선수, 그리고 첼시에서 뛰었던 드록바 선수가 4번, 3번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드록바 선수와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 거죠. 33라운드 본격적인 승부 예측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국영방송사인 BBC의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 크리스 서튼이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했을 때 틀린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진 경기가 될 거다. 저는 3월 말 뉴캐슬이 웨스트햄을 4대3으로 이겼을 때 현장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몇 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캐슬이 풀럼에 승리할 줄 몰랐지만 좋은 결과였고 이제 6위를 목표로 순위표를 올려다보고 있다는 뜻이죠. 토트넘의 목표는 4위며 여기서 승점이 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접전이 될 것이지만 저는 토트넘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배우인 이 다니엘이 함께해서 다니엘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요.
토트넘은 자신의 세컨드 팀이다. 이유를 밝혔는데 저는 항상 토트넘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 홈 유니폼을 좋아했고 어릴 때는 그렇죠. 이제 유니폼 한번 입고 나면 그 팀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배우인 다니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당시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폴 게스코인이 토트넘에서 뛰었을 때 저도 열렬한 팬이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게스코인은 뭐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었고 뉴캐슬에서도 뛰었던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 당시 이제 까츠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던 선수였는데요. 1990년대 초에 가자처럼 이 프렌치 크롭 머리를 했는데 머리를 하고 버스에 올라타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던 기억이 납니다. 프렌치 크롭 머리를 흉내를 내고 또 토트넘에서 뛰었던 이 폴 게스케인의 유니폼을 입었으니까 토트넘의 자연스러운 팬이 됐었겠죠. 또한 제 절친한 친구 매튜는 토트넘의 평생 팬으로 새 경기장에서 몇 차례 경기를 보러 왔어요. 정말 숨이 멎을 정도로 웅장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자, 다니엘은 이건 정말 예측하기 힘든 경기입니다.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정말 멋진 경기를 펼치기 때문에 토트넘 팬이기도 하지만 뭐 뉴캐슬 응원할 거다. 2대1로 뉴캐슬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3대2 승리를 전망을 했습니다.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고 많은 골이 터져나오긴 하겠지만 토트넘의 우위를 예상을 했습니다. 인터넷 축구 뉴스 플랫폼인 90미는 토트넘이 인상적인 시즌을 보내며 탑4 경쟁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제 승부 예측보다는 현재 토트넘의 상황 그리고 이제 토트넘의 이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상을 했는데요. 부상 병동인 뉴캐슬에 비해서 토트넘은 소수의 선수가 부상자 명단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뉴캐슬 원정에서 당한 충격적인 6대1 패배를 언급하며 토트넘이 복수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브레넌 존슨 대신에 쿨루셉스키가 선발 출전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원톱 자리에서 뛰고 손흥민이 토트넘의 차이를 여전히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쿨루셉스키는 상대팀 뉴캐슬의 루이스 홀이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브레넌 존슨보다 먼저 중용해서 그 경험을 경기장에 녹여낼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 매체인 후스코드닷컴은 2대2로 무승부를 예상을 했는데요. 지난 노팅엄전 후반에 비스머와 사르를 대신해서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가 투입되었습니다. 둘은 미드필드에서 통제력을 발휘했고 14개월 전 레스터 시티에서 당한 십자인대 부상 이후에도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노력해왔고 벤탄쿠르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격진은 유지한 채 사르, 비스마의 3선 대신 벤탄쿠르와 호이비에를 투입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노팅엄전엔 후반 시작하자마자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를 투입하면서 경기에 변화를 줬었는데요. 선발 명단에서 사르와 비스마가 빠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주말 풀럼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1대0으로 승리하며 무패 행진을 3경기로 늘렸는데요. 이 맥파이스, 뉴캐슬의 별명이죠.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토트넘 역시 일요일 홈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에게 3대1로 승리하며 무패 행진을 3경기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6번의 원정 경기 중 단 한 번만 승리했고 지난 시즌 이 경기에서는 악명 높은 6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처럼 항복할 가능성은 낮지만 뉴캐슬의 많은 부상자 명단에도 전리품은 공유될 수 있습니다. 뉴캐슬의 부상자 명단이 정말 많습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원정에서 6대1 크게 패배를 당했지만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 뉴캐슬이 안방에서 강하고 5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그리고 토트넘이 최근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지만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어렵다라고 좀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2대2 무승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스탠더드는 다른 매체들의 조심스러운 전망과 달리 토트넘의 3대1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요. 뉴캐슬의 조 월렉이 부상으로 빠져있고 컬럼 윌슨, 조 엘링턴, 닉 포프, 라셀레스 보트만, 메타겟, 리브라멘토, 트리피어 등 주축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한 뉴캐슬에 토트넘이 전반기처럼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히샬리송을 제외하면 기존 부상자들 빼고 건재합니다. 뉴캐슬은 좌우 중앙에서 실점하고 있으며 변화된 수비 라인을 토트넘이 충분히 부숴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대1로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을 했습니다. 옵타 슈퍼컴퓨터의 전망은 어떨까요?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리는 두 팀의 득실점이 많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두 팀의 승리 가능성,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36.4%,
그리고 뉴캐슬의 승리 가능성도 36.4%로 똑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두 팀의 전력이 팽팽하다는 얘기인데 사실 최근 뭐 뉴캐슬이 이제 부상자 명단이 많아서 전력에 누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 가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두 팀이 많은 득점을 하고 있지만 수비에서 모두 부실하다고 평가합니다. 많은 골이 날 텐데 작은 차이로 승부가 갈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뉴캐슬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경기 대회에서 최다인 117골, 65골을 득점했고 52골을 실점했습니다. 반면에 토트넘은 득점에서는 65골로 갔지만 실점에서는 45골로 그래도 뉴캐슬보다는 조금 나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2023-24 시즌에 어시스트를 하나 더 추가하면 손흥민은 웨인 루니, 모하메드 살라, 프랭크 램파드, 에릭 칸토나 그리고 디디에 드록바에 이어 프리미어리그 새 시즌에서 골과 어시스트에서 두 자릿수를 기록한 6번째 선수가 됩니다. 네, 엄청난 기록이 아닐 수 없죠. 이 기록에 뉴캐슬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전합니다. 32라운드를 긍정적으로 치러낸 토트넘은 에스턴 빌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며 UEFA 챔피언스 리그 진출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의 3대1로 승리한 토트넘은 4위로 올라섰고 아직 빌라를 상대로 한 4위 경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토요일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최근 몇 년간 가장 굴욕적인 패배 현장으로 돌아가 4위 자리를 굳힐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6대1의 패배는 그야말로 굴욕적인 패배였죠. 토트넘은 지난 4월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의 마지막 경기에서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6대1로 대패했고 21분 만에 5대0으로 끌려가면서 맥파이스에 의해 찢겨졌습니다. 2019년 9월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에서 와포드가 전반 18분 만에 초반 5골 차로 뒤진 적이 있었는데 이 기록 다음으로 그야말로 참혹한 패배였고 전반전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걸 과연 토트넘이 뉴캐슬 원정에서 서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뉴캐슬은 홈에서 지난 시즌 토트넘의 대승을 거뒀는데요. 하지만 최근 리그 4경기에서 한 번의 무실점, 7실점을 기록하며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스텔리니 감독 대행이 이끌던 토트넘은 전반 21분 만에 5골을 내주면서 일찌감치 패배가 결정되었는데 이번 라운드 두 팀 간의 대결도 많은 골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지표가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즌은 정말 21분 만에 승패가 다 끝이 났고 토트넘이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참혹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휘 아래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다음 4경기에서 뉴캐슬, 아스널, 첼시, 리버풀과 맞붙고 맨체스터 시티 경기는 경기 일정이 지금 조정이 됐죠. 5월 15일로 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뒤로 좀 밀려났습니다. 시즌 막바지에 강팀들과의 대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혹자는 토트넘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의 우승자를 결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여정이 남아있다. 시즌 막바지에 아주 힘든 팀들과 상대하게 됐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25경기에 출전해서 15골, 5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24골에 관여를 했는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팀을 흥미로운 팀으로 만드는데 확실히 제 몫을 해냈습니다. 이번 시즌 어시스트 하나를 더 추가하면 웨인 루니의 5시즌, 모하메드 살라, 프랑크 램파드, 에릭 칸토나가 4시즌, 디디에 드록바가 3시즌 이후 프리미어리그 3시즌 동안 골과 도움 모두 두 자릿수를 달성한 6번째 선수가 됩니다. 디 애널리스트도 손흥민의 도움 하나면 이렇게 이제 위대한 선수들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36.4%, 토트넘 이길 확률 36.4%, 뉴캐슬이 이길 확률 36.4%. 대단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슈퍼컴퓨터가 실시한 10,000번의 경기 시뮬레이션에서 뉴캐슬과 토트넘은 각각 36.4%의 시나리오에서 승리했으며 무승부 확률은 27.2%로 나타났습니다. 까다로운 경기 일정을 고려할 때 토트넘이 일요일에 아스널을 방문하는 상위 라이벌 아스톤 빌라를 상대로 승리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말 경기를 앞두고 슈퍼컴퓨터는 토트넘이 4위를 차지할 확률을 62.6%로 예상했으며 빌라는 36.3%의 확률로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두 팀의 이 4위 경쟁이 정말 치열하죠. 뉴캐슬 역시 시즌 시뮬레이션에서 리그 최고인 33.3%의 확률로 7위, 30%의 확률로 6위를 차지하며 유럽 예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의 UEFA 개수에 따라 8위도 충분히 대륙
축구에 진출할 수 있으면 뉴캐슬은 14%의 시나리오에서만 9위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웬만하면 뉴캐슬도 다음 시즌 유럽클럽 대항전에 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뉴캐슬은 올 시즌 통계를 보면 홈 승률이 60%입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볼 수 있듯이 토요일의 경기는 양 팀 모두 골을 넣는 다득점 경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포베스는 뉴캐슬과 토트넘이 3.5골 이상을 합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원정팀이 홈팀보다 더 많은 득점을 기록하며 승점, 석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많은 골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 팀 모두 득점할 가능성이 80% 그리고 한 골 이상이 20%로 무득점 경기는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여정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로 가는데 389km가 걸리니까 거의 뭐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입니다. 선수들의 체력적인 부담은 또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포베스는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배당률 업체들의 분석에서도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을 그래도 조금 높게 보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승리 가능성이 2.34배, 그러니까 승리 시 배당률이 2.34배니까 근소하지만 토트넘이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뉴캐슬의 승리 시 배당률이 2.74입니다. 굉장히 팽팽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스널과 에스턴 빌라의 경기는 에스턴 빌라의 승리 시 배당률이 10.1, 아스널의 승리 시 배당률이 1.28이니까 아스널의 승리 가능성을 아주 높게 보고 있습니다. 아스톤 빌라와 아스널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토트넘이 뉴캐슬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토트넘이 이제 승점 차를 벌려놓으면서 4위 고지에 유리한 고지를 토트넘의 경기 결과 후 최신 뉴스 영상도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